안녕하십니까. 다시. 안녕하십니까. 활기차게 해줘야지. 오늘이 종강이제 개강입니다. 감을 겹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강의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지금 7, 8 쭉 이제 강의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하냐면, 7, 8월에는 지금 우리가 이론 단고나가 있고 그 다음에 강론 단고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편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실제로 오늘 강의 내용이 지금 3, 6월에서 마지막 강의인 채음미실 강의인데 요거 이제 강론을 공부하거든요. 강론. 근데 요건 사실은 7, 8월가 겹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했던 강의는 3, 6월의 마지막 종강이고 7, 8월의 시작 강의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오늘 강론하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험을 보는데 7, 8월 강의 설명할게요. 7, 8월 강의는 이제 이론, 강론, 문제를 같이 하는데 사건 오실 때 우리 3, 4월에 했던 교재를 다시 갖고 오세요. 한초 기공 포격이 있고 그 다음에 한각고 있었잖아요. 다시 갖고 오시고 과목별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걸 다시 복습하면서 시험을 보는데 매주 국수사과는 초등 문제 가지고 매주 시험 봅니다. 국사가. 문항수는 합히면 이거 합히면 셋, 둘, 10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매주 뭐 하냐면 통합형 문제 있죠. 그래서 초등교육과정하고 특학, 초등하고 특수 문제 통합한 걸 매주 2가지 형태로 쓰면 시험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과목씩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오늘만 채음미실하고 오늘만 통합형 문제를 보고 이 매주 보는 얘는 다음 주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매주 국수사과 그 다음에 통합형 이렇게 문제 풀면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다음 주부터 수업 시간을 바꿉시다. 10시부터 시작하지 말고 정입시간을 없애버리고 1시부터 합시다. 그러니까 작년도 다 그렇게 했었는데 1시부터 6시까지 정입시간 없애버리고 식사를 하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이론, 강론, 단고날 하고 시험 보고 해설하고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수업은. 그리고 강론 수업할 때 이제 그 교재를 가지고 반복하면서 제가 내용을 또 다시 정리한 것은 필요에 따라서 유인물로 나눠드리면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채음미실은 어떻게 했냐면 특수에 맞춰서 기존의 초과정 내용을 줄일 수 있는 가감히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채음미실이 대부분 시험에 나올 때 선생님들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통합형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초등특수에서 채음미실이 합하면 선생님들 몇 점이에요? 제가 합하면 총 합하면 저 4과목 많으면 5점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채음미실에서 어떤 건 나오고 어떤 건 안 나오고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채음미실 초등특수에 맞춰서 기본 그 다음에 초과정 내용 체계에 맞춰서 강론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강론 내용이 한 75페이지면 저 4과목 다 정리가 돼요. 자, 먼저 미술 강론 단고나 보십시오. 미술에 1페이지 보시면 선생님들 뭐가 나왔냐면 기본하고 초등교육과정 내용 체계가 제시가 되어 있죠. 최근 3년 동안의 선생님들 문제를 보면 다 뭐냐면 기본교육까지 위주로 선생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 그래서 기본과 초과정의 내용 체계표가 둘 다 제시가 되어 있는데 포인트는 기본교육과정 내용 체계표에 포인트를 두십시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매주 하면서 다 암기할 건 암기하면서 공부하세요. 초과정보다는 기본 내용 체계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미술과 기본 내용 체계표에서 그러면 초등 특수에서 출제가 되었던 거
맨 처음에 나왔던 게 뭐냐면 이겁니다. 작품 소개 있죠. 작품 소개를 주고 핵심 개념에 뭘 쓰라고 했을까? 가치 발견을 쓰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까? 체험, 표현, 그다음에 무엇? 감상, 이 영역지 영역 자체가 출제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출제가 되었냐면 감상 태도와 관련지어서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질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해라? 작품을 만져볼 수 있다. 단 뭐 해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갑, 면장갑을 낀다는 거 있죠. 그것도 출제가 되었었고, 그래서 미술과에서 내용체계표는 굉장히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부분들은. 그래서 웬만하면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영역, 핵심 개념, 내용 요소 있죠. 이것은 암기해 두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미술과에서는. 그러면 체험 파트 핵심 개념은 뭐가 있습니까? 지각, 소통, 그 다음에 무엇? 관계. 아주 선생님들 중요한 거예요. 지각, 소통, 관계. 그럼 지각이라는 것은 감각을 통해 대상을 지각하고 나와 대상의 관계를 뭐한다? 인식한다. 그럼 특히나 선생님 초등 특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뭘까요? 이 감각이라는 말이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해요. 감각을 활용한다. 그러니까 애들이, 저도 지난주에 그 특수선생님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반이 애가 3명 있는데 다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림판으로 소통하는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교실에 있을 때는 애들이 말도 안 하고 심육한데 애들 데리고 수도가 옆에 그 모래밭에서 놀고 있는 장면을 사진 찍어서 저 보여주더라고요. 굉장히 뭐랄까요? 얼굴 자체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을 좀 만지면서 뭐 하는 거야? 감각을 활용해 보는 거야, 선생님들. 감각 활용이란 말. 올해 초등 문제 있죠? 초등 문제에서, 이 초등에서는 뭐가 나냐면 다양한 감각이 답이었습니다. 초등에서 감각이 나왔단 말이에요. 초특에서도 지각에서 3, 4학년에서 뭐가 중요하다? 감각의 활용. 5, 6학년 뭐가 있습니까? 자연과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소통. 미술은 의사소통 기능을 가지며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문화적 경험이다. 자, 이 의사소통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그 애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합니까? 근데 그 선생님 말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선생님, 말을 한다고 해서 소통이 잘 된 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을 못 한다고 해서 소통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소통을 할까요? 그림판을 가지고 소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림판 자체가 선생님들 의사소통의 매체가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시각 환경과 탐색이 있고,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지와 무엇? 일상생활. 그럼 이 이미지 속에는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의미가 있겠지. 그 의미를 통해 뭐가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된다, 선생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초등 특수에서 시험에 2번이나 되었던 이 부분, 이게 바로 선생님들 상징 픽토그램. 그러니까 기호나 문자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통해 뭐가 될 수 있다? 의사소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회행 갈 때도 선생님들 어떻게 합니까? 면티를 입고 갈 때도 면티 자체 뭐가 그려져 있는 거? 픽토그램이 그려져 있는 면티를 입고 가서 뭐 할까요? 그걸로 소통을 할 수 있지. 관계. 미술은 세상과의 교류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의 자질을 기른다. 관계. 미술과 우리, 미술과 타, 교과라고 쓰면 되어 있죠. 그래서 체험, 지각, 소통, 관계, 내용 요소 중요하고, 또 미술은 다른 교과에 비해 뭐가 시험에 잘 나옵니까? 미술은 역량이 굉장히 시험에 출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역량들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표현 파트에 구상과 활용이 제시가 되어 있지. 구상. 작품 내용 형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관찰, 경험, 상상 등의 다양한 뭐가 필요하더라? 주제 탐색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3, 4에서는 인물과 대상의 탐색, 5, 6은 주제와 무엇? 소재라고 쓰면 되어 있죠. 관찰, 경험, 상상을 통해서. 그럼 관찰 표현, 경험 표현,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상상 표현이 있겠죠. 그 다음에 활용. 조형 요소와 원리, 재료와 연구를 필요로 하더라. 그래서 표현, 재료와 연구, 조형 요소의 모방이 있고, 5, 6은 평면과 입체, 조형 요소. 특히 여기 선생님들 입체, 입체. 이 입체와 관련지어서 초등 특수에서 잘 나오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초등은 이미 나왔었고, 미술에서 강론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여기서 이미지와 일상생활 그랬죠. 이 부분이, 이 이미지는 선생님들 이 이미지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지. 이 의미를 바탕으로 소통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부분이 선생님들
무슨 디자인으로 시험에 잘 나왔냐면 색채 디자인, 그 다음에 픽토그램. 왜? 색은 상징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색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뭐 할까요? 그 색을 통해 뭐가 가능해? 소통이 가능하다, 그 말이야. 자, 그리고 선생님, 평면과 입체 표현이 있습니까? 이 입체 표현에서 초등특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찰흙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찰흙 파트. 중요해. 찰흙. 찰흙은 선생님들 최근에 안 나왔어요. 초등특수에서. 초등에서 찰흙이 가소성을 쓰라고 그랬거든. 특징을. 그러면 초등특수는 기본교육과정 자체에 무슨 말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가소성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감상 파트, 미적 향수, 가치 발견. 미의식은 미술작품의 다양한 배경을 통해 이루어지더라. 주변 미술작품, 현대미술, 전통미술이 있고, 그 다음에 가치 발견, 작품에 대한 기초, 가치 판단에 기초하더라. 작품 소개, 감상, 태도. 자, 미술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고, 일단 미술 하면 또 2022에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국어에서 뭘로 옮겨버렸습니까? 국어에서. 원래 2015에서 국어는 시각하고 뭐가 들어있죠? 청각이 들어있었죠. 근데 2022 가정교육과정에 시각이 어디로 갔습니까? 미술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꾸준히 미술은 선생님들 무엇과 관련지어 잘 물어볼 수 있을까? 시각장애와 관련지어 아주 잘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야, 선생님들. 그럼 시각장애하고 선생님 관련지었을 때 어떤 걸 묻기 좋냐면 조용요소나 원리의 조용요소의 표현이 있을까요? 표현. 그럼 조용요소를 선생님들 직접 뭐 해야 돼? 그 영화에 보면 그거 색 있잖아, 색. 과연 노란색이 무슨 색일까? 그 영화 갑자기 제목 생각 안 나는데. 그거 있잖아. 그거 보여주고, 일반 초등학생들이 이게 통합교육 하려고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 보는데. 그런 것들 좀 관련돼서 색이라든가 이걸 느껴봐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느껴볼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시각장애 관련지어, 조용요소. 그럼 예를 들면, 찰흙에서 선생님들 뭐가 중요하면, 찰흙로 표현할 때, 조용요소로서는 질감이 중요해, 질감. 그럼 질감을 뭐 해야 돼? 직접 느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문제처럼 감상 태도와 관련지어서 서로 연관지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미술과의 선생님 제일 중요한 게 시각장애와 연관지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선생님들도 장애 부분과 관련지었을 때 어떤 거 나왔었죠? 과잉 행동, 공격적인 행동이, 충동적인 행동이 오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미술에서 많이 해? 표현 활동을 많이 해서 이완할 수 있도록 해라. 그것도 한번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 미술은 평가 방법 같은 경우로 선생님들 포트폴리오 있죠. 이런 것도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옆에 초등 내용 체크표보다는 기본교육과정 내용표가 훨씬 중요합니다. 반드시 영역과 핵심 개념, 내용 요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의외로 감상의 내용 요소도 잘 물어봅니다. 감상 파트. 자,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2페이지가 뭐냐면 기본교육과정 성취기준 파트입니다. 자, 체험의 선생님들 뭐가 있습니까? 지각, 소통, 그 다음에 무엇? 관계 있죠. 그럼 지각에서는 뭘 활용해라? 감각의 활용이란 말이에요. 주변을 산책하며 흙, 모래, 물 등의 자연물과 여러 동식물을 자세히 뭐하더라? 살펴본다. 그리고 보고 소리 들으며 냄새 맡고 만지고 감각기를 활용해라.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한 내용이야, 이게. 이 부분은 선생님들 지각 파트에서 뭐의 활용이다? 감각의 활용이라는 말 꼭 기억해야 돼. 그럼 이것과 관련지어 선생님들 우리 뭐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역량 떠오르는 거 있어야 되겠죠? 역량. 그 다음에 소통, 시각 환경의 탐색. 여기 부분에 보면 선생님들, 자, 대중매체에 등장한 주인공 등의 친숙한 이미지. 이건 선생님들이 뭘 의미할까요? 캐릭터를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있지. 학교나 학급을 표시하는 또 무엇? 기호나 이미지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학교 가보면 선생님들 교실에 이렇게 해서 뭐 3학년 1반 이렇게 있지만 밑에서 선생님들 3학년 1반 무슨 포도반 해가지고 뭐 그려져 있습니까? 포도 같은 거 막 그려져 있잖아. 이게 이제 기호나 이미지를 말하겠지.
흥미를 추가해라.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기호나 상징으로부터 복잡한 이미지로부터 필요나 욕구를 충족해라. 여기 보면 신호등, 횡단배도 표시, 스마트폰의 간단한 이모티콘, 의사통관의 아이콘, 화장실, 화살표. 자, 그럼 2022에 안전한 생활은 별도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건 2015를 말합니다. 자, 이 그림 문자. 이게 뭘 말했어요, 여러분들? 픽토그램을 말하는 거 맞습니까? 그림 문자 아주 중요해. 그럼 픽토그램 같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무엇, 기호나 무엇, 상징의 의미를 이해하고 상대와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해라. 그러니까 그림 문자 속에는 선생님들 뭐가 있다는 걸 이해해야 돼? 상징성이 있다는 거예요. 기호와 상징. 그래서 상징을 물어본 경우도 있었고 그림 문자는 복잡하면 이해가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뭐 해라? 단순해야 된다. 요거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미술과 우리. 미술을 통하여 자신을 둘러싼 타인과의 외부 환경을 이해하는 내용을 다루라. 그래서 다양한 미술 협동 놀이나 게임 활동을 통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하더라. 관계와 소통을 촉진할수록 친구와 교사, 부모 등과 같이 긴밀한 신체적 접촉이나 모여 앉아 실타래를 주고받는 선 표현하기, 동그라미 네모 모양 만들기, 윤곽선 그리기, 꾸미기. 여기 보면 이제 뭐가 있습니다. 선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말 있습니까? 이게 결국 뭐가 될까? 조형 요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조형 요소로 선, 모양은 다른 말로 뭘 말할까, 선생님들? 형을 말합니다. 선이나 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더라. 그 다음에 5, 6학년 체험 파트를 보면 자연과 대상이에요. 그럼 이제 자연과 대상이니까 선생님들 날씨의 변화를 살펴보거나 구름의 변화, 비가 내리는 거,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체험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자연물, 사계절이 변하는 모습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해라. 그래서 자연물과 사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해라.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동일한 대상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선생님들 햇볕에 의해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제시해 주는 미술 양식이 있죠. 그래서 인상주의 있습니까?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 인상주의 작품은 시시각각 빛에 의해서 변화하는 인상을 작품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동일한 대상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걸 뭐라고 한다? 인상주의.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인상주의 정도는 용어를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소통, 이미지와 일상생활이라는 말 나와 있죠. 그럼 여기 선생님들 나와 있네. 캐릭터도 굉장히 중요해. 시각적 캐릭터. 그럼 이것들이 다 무엇이 활용된 예야, 선생님들? 이미지가 활용된 예 맞습니까? 디자인으로서 생활용품, 시각적 정보로서의 이미지, 생활하는 공간으로서의 환경을 순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시각문화의 기초, 표현활동의 연계. 그래서 이미지가 활용된 것, 이미지. 또 이미지가 표현해본다. 관계, 미술과 타교과. 이건 초과정에서 나왔었습니다. 아주 이것도 중요한 거였습니다. 초등특수에서 관계. 미술과 타교과라는 것은 미술은 다른 교과와 무엇? 관련을 지어봐라. 특히 선생님들 여기서 뭐가 있냐면 과학과에 움직이는 장난감 만들기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서 지금 움직이는 장난감이란 말이 있습니까? 장난감이 실제 뭐 한다? 움직인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오토마타라는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오토마타. 돌려주면 얘가 막 움직이잖아, 떨면서. 바람개비, 사회과의 마을지도 그리기, 문화적 체험, 전통놀이, 용품 제작, 여러 가지가 있죠. 특히 선생님이 사회과에서 마을지도 그리기 굉장히 이런 것들은 선생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하면 사회과에서 어떤 지도가 떠올라야 되냐면 선생님들 머릿속에는 일단은 선생님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들. 심상지도. 그 다음에 그림지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지도가 있거든. 백지도. 특히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게 심상지도가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회과에서 뭐라고 하냐면 노량진하면 떠오르는 곳을 마음속으로 네가 친구한테 속이 싶어지는 장소를 직접 머릿속으로 그려보라 그래. 머릿속으로. 이걸 뭐라고 할까? 심상지도 그리기. 그럼 머릿속에 있는 걸 그림으로 표현하겠지. 이걸
미술과하고 서로 연계해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미술과 타교과는 핵심 개념이 뭐다? 관계라는 겁니다. 초등 임용에서는 타교과를 쓰는 걸 나왔어. 초등 특수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표현, 구상과 활용이 있는데 구상, 인물과 대상의 탐색, 신체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탐색, 모방해봐라. 여기도 보면 소리 또는 모양. 그러니까 모양과 무엇? 형태와 형태. 그러니까 선생님들 모양과 형태니까 여기 선생님들 조형 요소나 원리에서도 여기 보면 다양한 모양이란 말이 있어 없어? 있잖아 오른쪽에. 주변 인물과 대상의 모양과 형태를 탐색하여 신체를 이용해서 모방하더라. 그다음에 표현 재료와 연구 조형 요소의 모방이란 말이야. 조형 요소. 그럼 여기서 이제 조작 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도구 조작력을 키워서 표현 재료와 연구를 사용해서 풍부한 표현력을 길러라. 일단 여기 부분과 관련지어서 미술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직접 교수법입니다. 그러니까 교수학습 모형에서 미술과에서 직접 교수법과 반응 중심 학습을 굉장히 잘 물어보거든요. 직접 교수법 꼭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선과 색, 고유한 선색을 인식하는 다양함을 표현하는 것은 미적 지각 능력, 미적 표현 감상이다. 여기 보면 이제 선하고 색이 지금 나와 있잖아. 색. 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색채 디자인에서 색의 상징성 있잖아. 주목성, 명시성 그런 것들이 있으면 중요합니다. 또 여러 가지 선과 색을 찾아봐라. 자, 이런 선색이 나오면 내용 요소가 뭐라는 거야, 선생님들? 표현 재료와 연구가 아니야. 선색은 뭐가 돼? 조형 요소에 모방이 되는 거야.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돼, 이걸. 그 다음에 5, 6학년은 주제와 소재라는 말이 있습니까? 주제와 소재. 풍경을 인식하고 표현하고 미적 감수성, 역량이 나와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뭘 지도할까요?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기뻤던 거, 슬펐던 거, 외로웠던 거 겪은 평범한 일상생활 속의 장면도 미술과 연관 지어봐라. 그럼 일상생활에서 선생님들 기뻤던 일 있습니까? 기뻤던 일을 주제로 여기를 나타내기 적합한 무엇? 소재를 떠올려서 표현하는 거야. 경험하. 그래서 주변의 다양한 모습을 관찰하고 표현해라. 기억에 남는 장면을 표현한다. 그래서 경험합니다. 경험하. 그래서 요게 국어로 하면 경험하가 국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그림 일기. 겪은 일을 뭐 한다? 글로 쓴다. 이게 고학년에서는 이제 중학년 생활문이 되는데 이제 수필의 기초가 되는 것들이에요. 똑같아. 국어는 쓰는 거, 미술은 그리는 거예요. 그리는 거. 그 다음에 평면과 입체 조형 요소가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지 않았습니까? 입체 표현은 가소성이 있는 재료를 활용하거나 입체로 된 바탕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창작한다. 자, 가소성이 있다. 이게 뭐가 됐으면? 찰흙이야, 찰흙.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찰흙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질감입니다. 찰흙에서 뭘 기억해라? 질감이야, 질감. 자, 그럼 옆에 있으면 초과정은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그 다음에 감상의 3, 4학년은 뭐 있죠? 미적 향수. 미적 향수로서 주변 미술작품이라고 되어 있잖아. 거기다 보면 평면 입체뿐만 아니라 영상, 인쇄물, 다양한 대상을 실제 대응시켜서 작품에 나타난 형식, 내용적 요소를 자유롭게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그러면 영상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영상, 인쇄물 등에서 다양한 작품을 대상을 실제된가 대응시켜봐라. 그러니까 우리 입체 평면도 있지만 나중에는 영상 매체를 미술의 표현, 재료와 연구로 사용합니다. 이걸 우리 미술에서 특히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비디오 아트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아직 초등, 초특 한 번도 시험이 안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TV 수상기가 뭐가 되는 거야? 표현, 재료가 된다, 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용적 형식을 표현해봐라. 학교나 생활주변 미술관 활용해서 찾아보고 그리고 기념사진 찍기의 직접적 방법과 포트폴리오 등 간접. 일단은 포트폴리오가 선생님 중요하고 요거 한번 선생님들 시험에 나왔습니다. 사진 찍기. 사진 찍기가 선생님들 과거의 시험에 뭐로 나왔을까? 프리메그 원리를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사진 찍기를 싫어해, 미술관에서. 그럼 얘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사진 찍기를 유도해 줘야 돼요. 근데 얘는 뭘 좋아할까? 트럼플린을 좋아합니다. 그럼 얘에게 뭐라고 하면 될까요? 너 사진 찍으면 뭐 하게 해줄게? 트럼플린 하게 해줄게. 그래서 이게 특수 교육학에서 사진 찍기가 프리메그 원리와 관련지어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었고, 포트폴리오는 선생님들 과목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 출제가 잘 됩니다. 선생님, 그리고 미술관을 관람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자, 무엇을 지키면서? 규칙을 지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술관에 관람할 때 선생님들 관람 태도 동선 있어요, 없어요? 동선 있고, 만지라고 하면 만지고, 만지지 말라고 하면 안 만져야지. 사진 찍지 말라고 하면 찍지 말아야 되죠. 근데 꼭 우리 성화 같은 사람이 사진 찍지 말라고 만지지 말라는데 뭐 할까? 지 이름 써넣지. 2023년 7월 2일 성화 왔다 감. 그리고 사진 찍지 않았어요. 규칙을 지켜, 규칙을. 그래서 그 특수 임용고사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선생님하고 그 미술관 담당자가 카톡을 주고받잖아.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번에 저희 애들을 미술관 초청해 주어서 그리고 작품을 만질 수 있도록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누가 허락을 했을까요? 거기서 허락을 해줘야지만 만질 수 있지. 허락 안 해주면 못 만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작품을 소개해라. 자신과 친구 작품 중에 마음에 드는 작품을 선택하고 소개. 외형적 특징을 선호도를 중심으로 선택할 수도 있더라. 제목 붙이고 소개해주고 서로 묻고 답해봐라. 가치 발견. 그 다음에 또 전통과 현대미술, 지역사회에 있는 미술작품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내용을 다루라. 그래서 미술관, 박물관, 유적지, 조각공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선생님들 한 6년 전에 총론에서 나왔죠, 총론. 총론에서 좀처럼 딱 그때 한 번 나오고 시험에 안 나왔어. 총론의 맨 마지막 파트가 시도 교육청의 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부의 지원 사항에서 직접 내가 초임 교사인데 우리 지역에 미술관, 박물관, 유적지, 조각관 어딘지 몰라. 그러면 해당 지역 교육청에서 무엇을 만들어주냐면 지역사회 자원 목록을 만들어줘서 학교에 뭐 할까? 배부하면 나는 뭐해?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 있으니 가면 되겠구나 할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나왔습니다. 총론에서. 이것도 뭐 사진 찍거나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아름다움을 체험해라. 감상해보아라. 그 다음에 감상 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등 특수에서 작품 소개를 주고 가치 발견을 쓰라고 했습니다. 아직 감상 태도는 안 나왔어요. 초등은 나왔었고. 그래서 앞으로의 문제에서 충분히 스님들 감상 태도를 주고 무엇을 물어볼 수 있을까? 가치 발견을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애들 데리고 미술관 가면 스님들 떠들어요, 안 떠들어요? 떠들고 개판 5분 난리죠, 난리.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애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도할 것인가, 그걸 선생님들 생각해 봐야지. 그래서 교내 전시회도 있고, 이제 우리가 밖에 나가볼 때 됐을 거 아니야, 선생님들. 그래서 미술작품에 대한 선호를 표현해라. 바른 관람 태도를 가지도록 해라. 자, 여기가 선생님들 기본교육 과정에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럼 거기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아예 초과정 내용 봐봐, 선생님.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이제 초과정을 기본하고 연관 지어야 돼. 이미지로 생각을 뭐 하더라? 나눈다 그랬죠. 그러면 기본교육과정에 이미지 하면 몇 학년의 내용 중에서 떠오릅니까? 3, 4학년? 방금 전에 했는데.
5, 6학년에 보면 선생님들 다시 체험에 소통에 뭐 나와? 이미지와 일상생활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럼 방금 전에 교과서에 있는 장면을 주고 충분히 이미지와 일상생활을 묻고 있거나 물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소통을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소통을. 이게. 그래서 그거 굉장히 선생님 중요합니다. 이미지. 시각 이미지를 통해 생각을 전달한다는 것은 서로 뭐 하더라? 소통한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무엇도 변화합니까, 선생님들? 시각 이미지도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화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화장실에서 애들 수유하는 칸이 여성이야, 남성이야? 옛날에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누구였습니까? 엄마가 애를 안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그림 보면 엄마인지 아빠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칸도 뭘까? 중간에 있어야 돼. 이게 성평등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것도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애가 울면 누가 버듬고 나가요? 엄마가. 아빠가 화를 내지.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얘가 울고 있는데. 요즘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거기 앞에 있는 사람이 뭐해? 안고 나가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부터 아빠가 애를 캥거루처럼 보여요. 여기 안고 막 있는 장면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들 변하는 겁니다. 이미지도 시대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네. 옛날에 엄마야, 엄마. 이런 식으로 변한다. 자, 이게 선생님들 뭘 의미합니까? 그림 문자 맞습니까? 맞죠? 요걸 딱 보면 아, 얘 어린이 동반석이구나.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죠. 즉 이것이 상징하는 게 무엇인가? 소통. 그러니까 선생님들 지하철 탈 때 임산부석 크게 임산부석이라고 써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림으로 나타냈습니까? 그림 나타나있지? 그럼 이제 성화 거기 앉아 안 앉아? 앉으니까 TV에 나오지. 앉으면 안 되지. 이게. 누구나 임산부가 올 때까지 뭐 해야 됐어요, 선생님들?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선생님들. 소통이야, 소통. 이제 그림 문자입니다. 픽토그램. 쉽게 이해할수록 그림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단순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 다음에 명료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 특히나 중요한 상징성이 있어야지. 자, 그러면 선생님들 색깔 형태의 뭐 알기? 의미 알기 선생님들. 그래서 이거잖아요. 빨강은 뭘 의미해? 위험. 노랑은 주의. 초록은 안전. 이거의 대표적인 게 신호등이잖아, 신호등. 이게. 선생님, 그 다음에 요거 있습니까, 요거? 요게 지금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검정가 선생님들 노랑일까요? 가장 멀리서 뭐 할까? 눈에 띄어요. 이건 세계 기능에서 어떤 기능이야? 멀리서 가장 잘 보여. 멀리서. 그러니까 포스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지. 이게 뭐가 돼? 그렇지. 이건 명시성이라고, 명시성. 아주 선생님들 중요한 거예요. 근데 빨강과 노랑은 눈에 띄지. 이걸 뭐라 그럴까? 그렇지. 주목성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초등특수에서 최근 뭐 나왔습니까? 명시성 시험이 나왔잖아. 명시성. 이렇게 애들이 나타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페이지. 아주 뭐 중요하더라? 픽토그램. 기호나 그림으로 알리는 것으로서 상징적으로 뭐 했다? 시각화. 즉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단순하고 의미가 무엇? 명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계 기능에서 주목하고 뭔 중요하더라? 명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목성이라는 것은 눈에 잘 띄는 것으로 노랑, 빨강을 말하고 명시라는 것은 머리에서 잘 보는 거예요. 검정, 노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색의 삼속성도 선생님 중요한 내용이에요. 색의 삼속성은 색상, 명도, 채도가 있습니다. 명도라는 것은 밝고 어두운 정도를 말하고 가장 높은 게 하양, 낮은 게 무엇? 검정이에요. 자, 그래서 명도라는 것은 밝고 어둠이 어두움. 채도, 선명하고 무엇?
탁한 정도다. 그러니까 순색일수록 채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거잖아. 색은 혼합하면 혼합할수록 뭐예요? 탁해져. 그래서 색의 혼합을 뭐라 그럴까? 감산 혼합이라고 합니다. 빛은 혼합할수록 뭐 할까? 밝아지니까 가산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색상, 빨로파 등에 구분하는 색 자체의 고유한 특성을 의미합니다. 색의 삼속성, 색상, 명도, 채도. 그 다음에 색의 혼합, 방금 감산, 가산 말씀드렸죠. 중간 혼합이라는 건 착시야, 착시. 요거 다른 색을 이웃하여 배치해놓고 멀리서 보면 혼합되게 보이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색상, 명도, 채도 대비 유체색 있습니까? 아직 여기까지는 안 나왔지만 혹시 모르니까 여기 이 정도까지 하자 했으면 그 말이야. 색상 대비라는 것은 색상이 다른 두 색의 영향으로 인하여 색상 차이가 느껴지는 것으로서 같은 자주색인데 빨간색 위에 있는 자주색은 푸른빛, 빨간색 위에, 그 다음에 파란색 위에 있는 자주색은 무엇? 붉은빛. 실제로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약간 푸른빛 있고 붉은빛 있습니까? 실제 임용고사는 이게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한글로 줘줍니다. 바탕색은 뭔 색이다 이렇게. 명도 검은색 위에 노랑, 흰색의 노랑보다 더 밝아 보이더라. 이걸 말하고. 노랑 바탕 위에 놓인 동그라미보다 회색 바탕에 놓인 동그라미 더 선명하게 느껴지더라. 채도. 무채색, 하양, 검정, 회색. 이건 무채색이야. 유채색. 무채색을 제외한 색상, 명도, 채도를 모두 가지고 있는 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또 뭐 하나 보시냐면 10색 상황 보이시죠? 우리가 기본 3색을 뭐라 그러가? 빨로파라 그럽니다. 빨강, 노랑, 파랑을 뭐라 그런다? 기본 3색. 기본 3색은 무슨 색을 혼합해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기본 색이야. 그럼 요걸 가지고 선생님들 주황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 기본 3색을 바탕으로 5색을 만들고 5색을 바탕으로 10색 상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픽토그램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오른쪽 다 선생님들 요건 마크야, 마크. 마크도 선생님들 상징성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픽토그램도 상징성이야. 근데 픽토그램은 어느 정도 국제적인 규약이 있어, 없어? 있지. 마크는요? 자기 마음이지, 그냥. 만들기 나름이죠. 표지판이 있고.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 우체국 마크는 빨리 나는 무엇? 제비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생님들 우체국 마크가 제비로 되어 있지, 빨간색. 다른 나라는 그 나라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비를 한 번도 못 본 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애들이. 자, 그럼 이 부분이 미술교육 사도라면 뭐가 될까요? 기본교육과정에 앞에서 이런 말 기억나? 시각문화라는 말 있었잖아. 이게 마크나 표지판 캐릭터는 미술교육 사도라면 뭐가 된다? 시각문화, 미술교육과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형식적 측면에서 좀 맥락적 관점을 소홀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시각문화가 될 수 있는 것으로서 맥락을 중시해야 되고 비판과 올바른 가치 판단으로 사회문화를 창조해야 돼.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서는 캐릭터. 자, 그럼 이 캐릭터도 뭐라는 게 선생님 중요할까요? 캐릭터도. 지금 캐릭터가 나오면 이쪽 앞으로 가서 뭘 떠올려야 돼요, 선생님들? 이게 기본교육 과정에서 캐릭터를 물어보려면 선생님들 어떻게 물어볼까? 캐릭터를 물어보려면 이걸로 물어보겠지. 소통. 여기 2페이지에 이미지와 일상생활 소통 있잖아요. 거기에 설명에 뭐 나와 있어? 시각적 캐릭터란 말이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항상 기본가 엮어야 돼, 기본가. 이미지와 일상생활 소통. 자, 이게 선생님들 초과적 문제라고 하면 이게 한번 나왔어. 지금 얘 뭐 하고 있습니까? 성아 쌤이 태권도를 하면 이거 무슨 자세야? 정권 찌르기? 그런 건 앞찌르기 아닌가?
여기서 관절을 좀 구부렸지. 여기서 뭐가 느껴져? 동생 움직임. 이건 초과적 문제야. 이것은 관점이 좀 다릅니다. 밑에는 옆에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9페이지. 여기 아직 안 나왔지만 전 초등특수라는 관점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왜? 이 디자인이 모든 사람을 위한 뭐예요?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장애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 이걸 뭐라고 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요게 선생님들 요 관점과 관련지어 올해 2023년도에 초등특수에 초과적인 사회과 문제 뭐 나왔습니까? 정보 격차 물었어 안 물었어? 정보 격차 나오지 않았나요? 맞죠? 정보 격차. 이 정보 격차도 선생님들 무슨 문제가 연관될까요? 이겁니다. 장애가 있으면 내가 어디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직접 내가 마트에 못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설령 갔다 하더라도 바코드를 내가 찍어야 돼. 근데 내 손잡이 뭐가 위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디자인이 뭐 해야 될까?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 유니버설 디자인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베이어 프리 디자인 개념을 포함하여 보다 많은 이용자의 계층을 고려한 것으로 더 넓은 범위를 가진 이용자의 중심의 디자인으로서 여기 지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손잡이의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날부터 변기에 물 내리는 걸 손으로 해요? 발로 해요? 그렇지. 발로 누르면 누를수록 되어 있잖아, 선생님들. 옛날에는 그게 있을 수 없어. 뭐든지 뭐였습니까? 손이었잖아, 손이 이게. 손잡이의 편리한 점. 또는 뭐, 여기 봐봐, 여기. 열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지. 이게 자랑이라고, 지금. 이건 이제 LED를 설치해서 비상시에 눈에 쉽게 띄었다라고 있고, 요걸 어떻게 했습니까, 선생님들? 사료로 바꿨죠? 이 대표적인 게 엘리베이터 맞습니까? 이게 또 사회과라면 선생님들 인권 보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자, 그래서 요런 디자인을 뭐라고 한다? 유니버설 디자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 베이어 프리 디자인은 장애인 등이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서 특별한 디자인을 내놓는 것이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디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등한 사용, 사용자의 유연성, 단순하고 직관적인 이용, 정보 이용에 용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오류에 대한 포용적, 최소한의 물리적 노력, 접근 사용은 충분한 공간. 사실 이게 이제 중등에서는 이 원칙까지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이 원칙보다는 초등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이 있잖아요. 여기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셉세드 디자인, 이런 게 선생님들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카메라 선생님이 밤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런 무서운 얼굴이 뒤에 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하고 뭐해? 소리를 지르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부엉이가 어디로 돌아갈까요? 아 하고 있는 무엇? 소리로 이게 돌아갑니다. 그럼 이게 누구한테 비춰줄까 이제? 경찰서에 비춰줘요. 그럼 누가 띄워야 돼 이제? 경찰관이 띄워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셉세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최근 선생님들 중등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안전과 관련지어서. 왜 굳이 이런 건 부엉이 모양일까요, 선생님들? 부엉이가 다른 거에 비해 뭐가 커? 눈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하 선생님이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도 이 부엉이를 보는 순간 뭐야? 욕구가 감소해요. 아, 부엉이가 나를 뭐해? 쳐다보고 있구나. 이게 가연 쌤이 노량진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싶은데 그 앞에 뭐가 있어? 거울 있어, 거울. 그럼 도망가 버리죠. 거울이 나를 뭐하니까? 보고 있으니까
실제 실험해봤잖아요, 선생님. 거울이 있을 때 거울이, 없을 때 쓰레기를 버리는 양의 정도를 봤어요. 거울이 있을 때 훨씬 뭐 할까? 줄어들었습니다. 단순한 조명을 설치하는 걸 넘어서 디자인을 정해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더라. 요거 이제 최근 문제에서 같이 한번 추가해 본 것들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앞에 자연물이란 말도 있었고,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또는 유치원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특수활동 대상으로 그 미술 실습할 때 선생님들 많이 하는 게 홀치기 염색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나무 찢기 뭐 왕관 만들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염색 중에 가장 기본인 홀치기 염색이 있습니까? 요것도 한번 선생님들 제시했습니다. 과거 초등에서 한번 뭐가 나왔냐면, 홀치기 염색 어떻게 하는 거야, 선생님? 그냥 손수건에 뭐예요? 구슬 하나 넣어가지고, 묶어가지고 뭐해? 염료에 담궈서 빼면 뭐가 나와요? 무늬가 나오는 거 있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무늬를 생각하고 염색할 천을 고무줄로 묶어. 그 다음에 소금물을 넣은 후에 잘 섞어요. 그럼 왜 이게 선생님들 소금물을 넣어야 될 것인가? 이 왼쪽에 보시면 소금이나 백반을 녹인 후에 염료를 모두 달 섞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금이나 백반을 넣음으로써 무엇과 무엇의 착색력을 높아줄까요? 염료하고 뭐하고? 천의 착색력을 보여야 돼. 그래서 높여준다 선생님 그 말이에요. 요게 한번 선생님 초등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물조물 해준다. 옆에 읽어보시고, 또 피부가 상할 수 있으니까 꼭 장갑을 끼워라 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요거를 주고 준비 뭐 염색하기 뭐 쭉 나와 있잖아. 마무리하기 쭉 나와 있는데, 이걸 주고 차라리 선생님 요거 봐봐. 상세한 시범과 뭘 통해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가르치라고 했지. 그래서 이것은 요렇게 물어볼 확률도 높아요. 직접 교수법, 문제인식, 설명 시범, 질의응답, 연습, 작품 제작, 정리 및 발전으로. 의외로 이걸 주고 특수는 뭘 쓰라고 할까? 명칭을 쓰라는 문제를 잘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11페이지 아주 중요합니다. 11페이지는 왜 중요하냐면, 일단 앞에서 평면과 뭐라고 했죠? 입체 표현 그랬고, 입체 표현 중에서도 가소성 있는 자료를 보여라, 사용하라 그랬잖아요. 그거야 그거. 자, 그랬을 때 일단 봐봐 선생님들. 조형의 표현 요소에서 일단 초등 특수 성취 기준에 뭐 있었어? 질감, 촉각적인 느낌, 촉각. 그러니까 직접 질감을 뭐해라? 느껴봐라 선생님 그 말이야. 그래서 허락하면 만져라 그 말이고, 그다음에 거기 밑에는 다 읽어보시고, 이게 중요한 거죠. 찰흙의 성실. 찰흙은 뭐가 있더라? 가소성이 있어, 가소성. 그래서 형태를 마음대로 빚어서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바꾸었을 때 형태가 유지되잖아. 원래대로 가버립니까? 원래대로 가버리면 말도 안 되죠. 유지돼야지. 그래서 가소성. 힘을 줬을 때 부서지지 않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뭐하더라? 변하더라. 힘을 가하면 모양이 또 쉽게 변하고 제거되어도 그대로 유지되더라. 그 다음에 유연성, 협차성. 수축성이 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또 건조하면 줄어들잖아. 그래서 이제 말릴 때도 선생님 대수는 이거 그늘이야 양다리야. 그늘이야 그늘. 이게 아주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선생님들 찰흙의 의 보십시오. 눈과 손의 협응력을 발달시켜준다. 긴장이 정신 건강인데 도움을 준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이런 특징 때문에 더더욱 선생님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 때문에 선생님들 그러면 어떤 장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 보기에 줘요 안 줘요? 주죠. 항상 뭐 긴장하고 있다 뭐 어떻게 줄 거 아니야 선생님들. 그 특징을 주고 이 애에게 뭘 플러스 해주는 거야 이제. 이게 찰흙을 통한 걸 플러스 해주는 거야 선생님. 그리고
눈과 손의 협응이라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은 체육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체육에서 운동철학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운동철학에서 협응력을 말하고 있지. 협응력. 가소성, 의도한 대로 표현되지 않았을 때 다시 뭉쳐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거에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감수하시다. 아주 저거 중요한 거였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선생님들 열심히 하려고 해, 안 하려고 그래? 회피하려고 그러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 실패가 나오면 선생님들은 누구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 바이너의 귀인 이론을 반드시 기억해 놔야 되잖아. 이거 특수 전공이 잘 나오죠? 선생님, 바이너의 귀인 이론이 뭐야, 선생님들? 바이너의 귀인 이론은 동기야, 동기. 그러니까 이 동기를 어떻게 하면 신장할 것이라는 것을 인주주의 관점이 있고 행동주의 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인주주의 관점에서 선생님 이거잖아요. 실패에 대한 원인이 뭐냐? 너 실패의 원인을 뭘로 귀속하냐 그 말이야. 이게 가장 최근에 선생님들 내적 통제하고 그 다음에 무엇? 외적 통제로 나왔잖아. 저희 둘째 얘기해줬죠. 애가 시험을 못 보고 와서 학원 선생님이 간첩을 한 말을 했습니다. 자기 반 애들 그 선생님이 언어 표현도 좀 북한말을 쓰던데 간첩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엉망으로 가르쳤다. 엉망으로. 이건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뭘로 귀속한 겁니까? 외부야, 외부. 그 말을 들으면서 저하고 제 와이프가 웃으면서 야, 너네 아빠도 학원 선생님인데 너무하지 않아? 당황스럽잖아요. 저희 집 사람도 그러면 아빠도 간첩이네, 간첩. 고정 간첩. 27년 동안 했으니까. 요즘 애들 무서워요, 무서워. 아니면 내가 노력을 안 했다. 노력을 하지 않아서 실패했다. 그럼 뭘까, 선생님들? 내부죠, 내부. 이게. 근데 나는 능력이 없어서 해도 안 된다. 이렇게 애가 귀인해요. 그럼 그에게 뭐라고 해줘야 돼? 그렇지, 넌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즉, 노력을 안 해서 안 된 거지,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다. 실패에 대한 기속 인자를 보여야 돼. 바꿔주는 거예요. 뭐에서 뭘로? 노력에서, 아니, 능력에서 노력으로.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노력하면 뭐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뭘 높여줘야 돼? 자존감을 높여줘야 돼요. 실패의 원인을 능력으로 기인해버리면 일단 애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능력이 없음을 감추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뭐 할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아주 어렵거나 쉬운 걸 선택합니다. 자, 아주 어려운 걸 선택해서 뭐라고 합니까? 어려워서 실패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여러 번 누적되면 뭐 할까? 난 해도 안 돼. 그래서 안 할 거야. 학습된 무기력. 그러니까 무기력은 학습된다는 거, 학습된다는 거. 이 학습된 무기력이 왜 무서운가요, 선생님들? 자살 충동까지 앞서갑니다. 이게. 그래서 귀이른 이런 선생님들 논술에서도 잘 나오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표현 재료화 연구 다 읽어보시고, 재료화 연구가 있기 때문에 직접 교수법을 생각해야 돼. 직접 교수법. 그 다음 우리 질감할 때 무슨 주곡 사용해 볼 수 있다? 빗주곡으로 질감. 그러니까 얼굴 표현할 때, 머리카락 표현할 때 빗주곡으로 긁어주면 질감이 났어. 그 말이야. 12페이지 쌤들 보면 여기서 뭐가 느껴집니까? 조형 요소로 뭐가 느껴져? 질감. 이걸 한쪽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러가? 부조라 그러죠. 부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환조라고 합니다. 환조. 그래서 질감이라는 거 있고 형이라는 거 있고 가소성. 그리고 밑에는 선생님들 참고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럼. 자, 그럼 여기 나왔을 때도 다시 앞으로 가봐. 이제 이게 나오면 선생님들 내용 체계표로 가야 되니까 내용 체계표로. 그럼 내용 체계표 봤을 때 지금 평면가 뭐야? 입체 표현 맞습니까? 그럼 이제 뭐 생각할 수 있어? 활용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조용 요소로는 뭐 생각할 수 있고? 질감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여기까지가 선생님들 미술과에서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한 내용들이고, 또 하나 이제 13페이지도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건 초등 특수 객관식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차를 가지고 선생님들 작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들어. 그럼 작품을 만들 때 앞에처럼 부조나 환조 형식으로 어떤 걸 만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애들 데리고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릇 만들기야. 그럼 그릇을 만드는 방법은 선생님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핀칭, 그 다음에 흙가래, 점토판. 물론 요즘에는 이제 물레성형까지 하지. 뭐예요? 돌아가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선생님. 이런 거 교실사 하기 힘들면 체험학습 갑니까, 안 갑니까? 파주 같은 데 딸기마을 가면 딸기마을이라고 있어요. 딸기마을 가면 요거 체험하는 장소 있습니다. 가서 애들 체험시키는 거예요. 거기 핀칭 뭐야, 핀칭? 꼬집다. 반죽된 찰흙 덩어리를 주먹만한 공으로 만들고 양손가락으로 누르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게 우리가 핀칭이야. 흙 가래는 뭘까? 가래떡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선생님들. 개념만 알면 돼요. 점토판은 뭘까? 평평한 판을 만들고 필요한 크기와 모양을 잘라서 접합한 겁니다. 물레 돌려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요거 객관식에서 직접 교수부가 관련지어 핀칭, 흙가래, 점토판 성형까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가소성도 중요하고 방금 설명한 이 부분도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나와 있죠. 자, 여기까지 선생님들 미술과에서 반드시 봐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미술 마치겠습니다.